네, 2021년 9월 15일 이정훈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을 분석을 좀 해야 되겠네요. 물귀신 고발사주 사건, 청와대까지 갔다. 네, 난장판, 아싸리판이 됐다. 옛날 김종인 씨가 아싸리판이라고 국힘당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싸리판이 되었습니다. 자, 조성훈 씨가 김웅 당시 후보하고 텔레그램 대화를 했는데 그 텔레그램 대화창을 삭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공수처에 제공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조성훈 씨는 이 대화방에서 있던 대화 중에서 김웅 씨한테 받았겠죠. 근데 김웅 씨한테 받은 거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혀있는 그런 파일만은 따로 자기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 다운되어 있는 상태로 휴대폰을 제공했습니다. 공수처에.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굽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을 8월 11일 날 만났다 그랬죠. 그 전날하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대화창에 있던 것에서 100 몇 개의 를 다운받았다, 캡처했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넣은 상태만 보내고 대화창은 폭파한 다음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증은 뉴스버스 기자는 7월에 봤다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은 과연 대화창을 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 본 것이냐 의심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캡처 다운받은 거는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김웅 씨도 자기 대화방을 조성훈 씨가 했던 걸 폭파하라 그랬으니까 폭파했겠죠. 그리고 휴대폰을 바꿔버렸어요. 손준성 씨도 휴대폰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사람 건 찾을 수가 없고 조성훈 씨 거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없어요. 폭파했어요. 왜 조성훈 씨는 폭파했을까?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인 대화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대화방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폭파한 건가? 공개하지 못할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럼 조성훈 사건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고발사주 사건은 청와대까지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9월 15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SNS에다가 잠이 오지 않는다. 이제 와서 나를 해임 건의한 대표 이낙연 씨죠. 대표가 탓을 바꾸라는 프레임 걸기를 시도한다. 이런 걸 정치라고 해야 되나 싶나 라고 이렇게 분노를 표시했고요. 추미애 캠프에서는 이낙연 후보 TV 토론팀장은 윤석열인가?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손준성 청부고발 사건의 시발점으로 단정한 것은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단히 위험한 손준성 씨를 청부고발 사건, 고발사주 사건이죠. 의 시발점으로 단정하는 것은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윤석열의 전황에 맞서 수사지휘권과 징계 청구를 단행한 장관에 대한 명백한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이 지시를 해서 손준성 씨가 이 자료를 김웅한테 줬다는 건데 윤석열에서부터 손준성 관계는 증명하기 어렵죠. 구두 지시가 있었으니까 증거가 있었다면 구두 지시인데 증거가 없어요. 손준성 씨는 손준성 보냄이란 증거가 있으니까 해볼 수 있는데 이 손준성 씨를 청부고발 사건의 시발점으로 보지 말라라고 딱 추미애 캠프가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전날인 14일 MBC 100분 토론에 추미애, 박용진, 이낙연 씨 등이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낙연과 추미애가 충돌합니다. 이낙연 씨가 윤석열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다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인사조치를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로비였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의 로비였나? 혹은 장관이 추미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 송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리를 지키도록 했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빨끈해서 윤석열 로비도 있었고 당시에는 송 검사를 엄호한 사람도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 있었답니다. 손준성을 옹호한 사람이. 자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시키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낙연 씨가 당대표를 할 때 그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냐라고 또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씨는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 인선 청탁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추미애 씨는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인사 논란으로 문제가 바뀐다. 이슈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며 청와대까지만 얘기하고 그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청와대에 민정이란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부에서 하는 인사를 다 개입하잖아요. 군 인사 뭐 개입하잖아요. 손준성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청와대 민정에서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 호가호의를 하고, 아니면 대통령 지시일 수도 있고, 그거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쨌든 저러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누군가 손준성을 바꾸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김병민 대변인이 바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년 8월 검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상 규명해야 된다. 추미애도 정직하게 밝혀라 하면서 이제 고발사주 사건 청와대까지 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 안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이죠. 12월 달이죠. 윤석열 징계안을 검사 징계위원회에 열어서 만들었죠. 거기서 2개월 정직 결정되니까 추미애 장관이 재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2월 16일일 겁니다. 서울중앙청사, 정부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소명을 완수하겠다. 2021년 1월 1일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게 공수처 만들고 뭐 그런 거 하겠다는, 윤석열 징계하고 공수처 만들고 그런 거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걸 보고했는데 추 장관이 올라가서 1시간 이상 청와대에 머물렀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심각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아 언론은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징계를 결정했죠. 의결했죠. 그걸 추미애 장관이 제청했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했다라고 밝히면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 후 거치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당신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나는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라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 추미애가 그간 중요한 개혁 입법, 검찰 개혁, 공수처 만드는 거죠. 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 장관이 자기 역할을 다했다. 본인이 그렇게 소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 설명드렸지만 추하고 문 대통령이 1시간 이상 대화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방문 시간이 있고 나온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추 장관이 사표를 제출을 했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청와대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게 참으로 이상하거든요. 청와대에 가서 사의를 발표하려면 사표를 들고 가야죠. 왜 안 들고 가? 그리고 그 전에 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소명을 완수하겠다. 자기가 앞으로 더 하겠다는 그런 식의 발표는 추 장관이 하지 말았어야지. 사의를 표명하거나 하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윤석열 징계라는 난제는 해결해 줬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라는 걸 했으니까, 근데 당신이 그동안 추윤 배틀로 너무 국민 밉상이니까 이제 나가달라, 부담스럽다, 이래 청와대가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1시간 이상 하면서 이제 강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겠죠. 추 장관은 화가 날만해요. 왜냐하면 12월 13일 4개 부처 장관 교체했는데 그 전에도 추미애 장관 나가게 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교체했으면 되는데 안 해놓고 12월 16일 날 관계기관 정부 청사에서 검찰 등 개혁 이거 완수하겠다는 뭐 발표는 하게 해놓고 나서는 16일 날 사의 표명했다 그러면 얼마나 14일 날 자르던지. 그리고 돌아온 추 장관이 264C를 왜 사용하는지 저는 전혀 동의 안 되는데 어쨌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진인가 보다. 이 절정에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12월을 넘기고 연초를 넘기고 1월 27일 날 퇴임합니다. 그때쯤 이제 박범계 씨를 후임으로 임명하니까 합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자, 손준성 유임을 바란 건 누구냐? 그때 추미애 장관은 손준성 씨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란 건 누구냐? 청와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범죄정보수사과, 범정의 후신이 수사정보 담당관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여기에서 자기들이 당한다고 보고 계속 이거 없애자 그랬거든요. 여기에 쌓여있던 정보는 정권 교체되면은
패배한 쪽을 치는 자료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기만 장악하면은 검찰 정보를 장악할 수 있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손준성 검사의 장인은 김광림 옛날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그렇게 보면 그는 국힘당에 가깝지만 왜 청와대가 그의 유임을 바라고 또 처음에 추미애 장관도 발을 그렇게 교체하지 않은 거는 그는 어느 계열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의 유임을 바랐다면 고발 사주 사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한 손준성 씨한테 윤석열 씨가 고발하라고 저쪽에 알려주라고 지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잘못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여야를 어느 쪽을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최순실 사건처럼 초대형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국힘당이 1차 컷오프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가 박빙의 승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홍이 앞섰다는 것은 역선택이 있었다는 해석일 수도 있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국힘당 후보 윤이 될지 홍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이 사건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 이재명도 지금 상당히 다급해졌습니다. 물회벌론 사건은 이거는 분명히 큰 불법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걸려 있는데 뭐 같은 당끼리 싸우다 일단 중단했죠. 근데 다른 사건이 터졌죠. 화천대유 사건. 네, 부동산 개발해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 커질 것 같아요. 자, 북한과 중국은 우리를 마구 흔드는데 정치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흙탕 싸움입니다. 이게 혼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36개가 떠오릅니다. 36개의 혼수모 전략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전쟁이 혼란스러울 때는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마구 흐려서 그러면 어느 고기가 소소하면 그걸 고기를 잡아라. 고발사주 사건을 일으켜서 윤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세력이 있는데 또 조성원 사건이라는 것이 터져나오면서 또 다른 혼수모가 일어나면서 윤이 기사회생하면서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역선택이라는 혼수모로 국힘당에서는 윤, 홍 대전이 일어났는데 또 제보사주 사건 청와대까지 개입된 걸로 보니 이렇게 터지면서 혼수모가 되면서 어떤 혼수모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혼전입니다. 참고로 36개에는 승전계, 패전계 뭐 여러 가지 6개 상황에서 쓰는 계략이 있는데 혼전계에서 쓰는 계략은 6개 있습니다. 주저, 추신, 상대방이 가마솥 걸고 불 피워서 뭐 끓이고 있을 때 그럴 땐 그 밑에 있는 장작불을 슬슬 꺼내라. 뭘 끓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혼수모는 설명드렸고요. 금선 탈각. 금선은 금빛 나는 매미입니다. 매미가 딱 그 껍데기 벗고 날아가듯이 싹 도망가라. 혼전 중일 때는 일단 도망가서 사는 게 최고다. 관문 착적. 내부에 적이 있으면은 문을 딱 닫아 걸고 그 도적물부터 잡아라. 혼전일 때는 내부자에서 배신이 있으니 그거 잡아라. 네, 지금 이낙연하고 추미애 싸움 보게 되면 그런 요소가 보이죠. 그 다음에 원교 근공. 멀리 있는 상대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있는 상대는 쳐라. 네. 가도벌객. 조그만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얼른 도와줘서 그걸 속국화해라. 그래서 영향을 넓혀라. 이게 혼전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인데 이것들이 다 펼쳐집니다. 이런 혼전계 잘 쓸 수 쓰면 그 다음엔 이길 수 있는 승전계를 쓰겠죠.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흔들고 있는데 청와대까지. 자, 이제 앞으로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국힘당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후보자가 정리되면은 혼전계는 조금 정리가 되면서 우열이 가려지면 이기는 쪽에서는 승전계를 쓰려고 하고 밀리는 쪽에서는 한 번에 역전하는 뭐 패전계 쪽을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습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을 누군가가 일으켜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물귀신이 돼갖고 누구를 잡아당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청와대까지 딱딱 걸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쩌면 이 정권을 흔드는 최순실 사건이 될 수 있다. 윤지호 사건은 물론이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좀 현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잘 보시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 북한과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지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